안녕하세요.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신재현, 양희수입니다. 저희 공공미술 발굴단을 소개해드리자면 전문적인 도슨트는 아니고 지원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뽑힌 일반 시민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모집 때 지원을 하셔서 발굴단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도슨트 프로그램은 저희의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참여자분들은 올림픽공원에 가족끼리 놀러 오시거나 반려동물을 산책시키시면서 곳곳에 있는 조각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쪽이든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셔서 이번 도슨트 프로그램을 신청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일상 속 지나치던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 알리고자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작품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쪽 첫 번째 작품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알렉산드로 아기라의 열림이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이 작품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허리벨트의 버클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동놀이 중 하나인 고싸움도 떠올랐고요. 어떤 분은 문고리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거나 스키점프대가 떠올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쪽으로 와서 가까이 한번 보시면 조각이 땅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조각 모양 그대로 땅이 파여져 있습니다. 작가는 감상자에게 운동감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열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해요.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듣고 보니 마치 조각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듯한 운동감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조형물이 땅이랑 잔디와 이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실제 자연의 공간이 열리는 듯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뜻을 알고 보니 올림픽공원의 목표인 세계의 평화, 미래로의 도약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으세요? 네, 이 작품은 예전에 콜라보되어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과 도수진 작가의 스노우보더를 콜라보한 것인데요. 이렇게 두 작품이 콜라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작품을 스키점프대와 같이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콜라보된 작품은 경쾌한 속도감과 친근감을 더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작품의 의미를 한정시킨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한정시킬 수도 있으면서 또 뭔가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작품을 자유롭게 다가가서 보거나 직접 올라타기도 하고 작품 근처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노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울타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작품 보존과 관리를 위해 이렇게 울타리가 쳐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 위로 나아가는 듯한 모습은 시민들에게 미래로 뻗어 나아가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어떠셨나요? 네, 그럼 지금까지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양희수 신재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도슨트를 따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미술단 공원 산책 조의 두 번째 작품 해설을 맡은 김미경 이동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앞에서 보셨던 작품과 달리 이게 과연 조각일까라는 의문을 만드는 작품입니다. 저 또한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 기존에 알던 조각 작품과 또 다른 모습이라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조각이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면 견고하거나 자대 위에 올라가 있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규모와 부피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의 경우에는 조각과 설치 작업의 경계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1954년도에 태어난 그 어인비름은 그 공업지대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업지대면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유럽이나. 근데 이제 그런 조각들, 이런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셨는데
그 당시 그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진행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다 아시죠? 네. 그 대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태어났을 때가. 근데 이제 우리가 1950년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나라. 네, 한국 맞아요. 6.25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가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한국의 1950년대와 작가가 보낸 50년대를 대응해서 여러 가지 폐품을 재활용하여서 작품을 활용하였던 거죠. 네. 좀 더 가까이에서 보시면 부엌이나 정원에서 쓰일 법한 물건들을 위해 페인트 칠을 하고 조합한 후에 잔디밭 위에 위치된 각각의 오브제들은 서로만의 내부 세계 그리고 관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대항으로 잔뜩 긴장하고 있던 5, 60년대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작가 개인만의 감수성과 그만의 동시대적인 정서로 형상화했다는 점이 인상 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조성된 이 조각공원 안에 이곳에 설치된 그의 작품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지는 사실 앞으로도 함께 계속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이제 쓰레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이들이 있었으면 이거 쓰레기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 어떤 재료들인 것 같아요? 세숫대야. 네, 또 해수대요. 양철통. 또요. 여기 약간 물뿌리개 같은 것도 보이고요. 고무 맞아요. 다라이 오랜만에 들어보죠. 보통 우리가 쓰고 버린 물건들이라든가 또 재활용을 해야 될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어인 부림은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쓸모가 없어지는 이런 물건들도 작가의 생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공미술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합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공원을 다닐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여기 보이는 우리 올림픽공원에서도 큰 조각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요세 마리아 수비라치의 하늘 기둥에 대해서 설명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의 정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작가 설명만 하고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이영남 선생님께서 작품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먼저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이 작가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드셨을까, 어떠한 느낌을 받아서 어떠한 영감을 받아서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먼저 듭니다. 이 웅장한 조각공원에 이렇게 큰 작품이 놓였는데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작가분이 누구실까 하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내용이 너무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발굴해서 조사한 결과 요셉 수비라치 작가님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태생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현대 조각가이십니다. 그는 1927년 스페인 태생으로 2014년 향년 87세 나이로 작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하학적인 모양, 직선, 각진 성과면, 거친 질감으로 표현주의적, 추상주의적 작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조각하시는 분들이 조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술적 감성들이 회화나 드로잉,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주얼리 디자인 등 다방면에 뛰어난 예술가로 국제적 명성을 얻으신 분이신데요. 특히 그의 작업이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스페인의 가정성당, 여러분도 아마 사진에서 익히 아셨을 것 같은데요. 가우디의 성당이라고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성가정성당입니다. 이제 가우디가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에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순환의 파사드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수비라치가 1976년 순환의 파사드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도 가우디의 작품을 아마 한 번쯤을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웅장하고 섬세한 작품에 우리 수비라치의 작품과 같이
굉장히 디테일한 면보다는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배치, 절제된 선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서 당시에는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조각도 이제는 건축의 한 부분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도 보신 부분과 같이 하늘 기둥은 견고한 재료와 수직적 이미지로 열림이나 바로 옆에 50년과 60년대의 대양 작품처럼 다소 전통적인 조각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쭉 걸어 두시면서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좀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 올림픽 공원의 중심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 작품을 처음에 딱 보면서 제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하늘기도 생긴 모양새부터 본 거예요. 봤는데 위에는 빨강색이고 아래는 이제 시멘트 색깔 그대로 회색빛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위에를 보면 약간 하트 모양, 호세 마리아 수비라치 작가가 약간 기하학적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 하고 직각을 많이 사용했다 하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하트 모양을 직각으로 표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올림픽 공원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올림픽의 성화 모양 같다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작가의 뜻을 보지 않고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렇게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검색해 보시면 하늘 기둥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감상하실 때 그냥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써본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에 이 빨강 이것을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작가가 만드셨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낼게요. 작가들은 또 이 작품에다가 본인의 흔적을 남겨놓는데요.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냥 때려 맞춰도 돼요. 친구! 수비라치라는 이 작가 이름을 보통은 이제 작가들 작품을 만드시면은 표현을 해놓거든요. 어딘가에다가. 보통 우리나라는 어느 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박수. 그래서 오른쪽, 또 이제 보면 더 힌트를 드리면은 북쪽의 오른쪽 뒤쪽 기둥을 보시면은 거기에 수비라치라는 영문명이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지막 작품 이영구 작가님의 모런 페스트를 맡게 된 전현정 최연희입니다. 와.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체육대회에 참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 달리기잖아요. 근데 이제 달리기 앞에 선을 먼저 밟거나 신호가 울리기 전에 출발해버리면은 실격인 것도 아시죠? 그럼 그 하얀 선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이게 보통 출발선 혹은 스타팅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형구 작가님은 스타팅 라인 앞에 서 있는 육상 선수의 뒷모습, 뒷다리를 이제 10배로 확대하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 작품을 이 공원에 들여왔을까요? 전 사실 뼈나 해골 같은 걸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 와, 이거보다는 약간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받았는데요. 이 공원의 이름은 뭐죠? 네, 올림픽 공원입니다. 거기서 달리기를 하는 종목 이름이 또 뭐가 있죠? 네, 맞아요. 마라톤 있어요. 마라톤이 이제 42km를 달리는 긴 종목인데요. 예전에 그리스 로마 병사가 이제 승리의 기쁨을 알리고자 달리기 시작한 숭고한 정신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영구 작가님은 그런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왜 이게 하필 뼈 모양일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영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영구 작가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뉴욕 유학 시절에 동양인으로서 느꼈던 그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작품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컴플렉스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조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슨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작가님께서 해부학적 지식으로 뼈 조각 하나하나를 만들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하신다고 하세요. 정말 흥미롭죠? 네. 그리고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총 3점이 존재하는데요. 스위스 올림픽 공원에 방문한 두산 회장님께서 공원에 한국 작품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영구 작가님께 의뢰를 해서 스위스 올림픽 공원에 기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스위스 올림픽 공원에 하나, 춘천에 있는 두산 리조트에 하나, 그리고 이곳 올림픽 공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스위스나 춘천에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오늘을 떠올리셔서 각 곳에 위치한 봄 페스트를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슨트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가끔 힘들 때 쉬어주기도 하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도착선에 도달할 때까지 봄 페스트의 숭고한 정신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도슨트는 마무리되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동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신기했어요. 도슨트라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여기 조각품이 참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작품이 되게 확실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표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민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었어서 일단 제일 좋았고 저도 이런 데 지나다니면서 잘 작품을 유심 있게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유심 있게 보면서 남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화해서 설명하는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하시고 시민들 여러분 앞에서 또 그것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이 작품의 의미를 탐색하며 즐거운 미술 산책했습니다. 감사합니다.